이번 영상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목차는 먼저 클라이언트 사례를 알아보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가, 그리고 평가 해석을 살펴본 뒤 어떠한 중재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소개하면 클라이언트의 이름은 고영희이고 29살 때 교회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2달 만에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신사적이었다고 생각한 남편은 신혼 첫날 난폭하게 변하고 성관계 시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년 정도 참다가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였지만 지금 고 씨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라고 합니다. 고 씨는 남편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씨는 어려서부터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 가운데서도 리더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급 임원도 여러 차례 하였다고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하며 사교적이라고 생각했던 고 씨는 의외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남자에게도 관심이 없어서 연애를 사귄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고 씨의 가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 씨의 아버지는 지방군청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엄격하고 권위적이신 분이셨습니다. 무뚝뚝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녀들에게 별다른 정을 주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고 씨의 어머니는 주부로 지내셨으며 남편에게 순종적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상하시나 수동적인 자세로 지냈다고 합니다. 고 씨의 언니는 고 씨의 어머니와 같이 얌전하고 순종적이며 고 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 씨는 남편에게 맞고 강간을 당한 뒤 그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남편과 비슷한 얼굴을 보아도 화들짝 놀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도 집중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기억력도 없어져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운동이며 시 읽기 등을 즐겨 하였는데 이제는 하지 않고 그냥 방에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1개월 이후 지속되는 재경험 증상과 회피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주로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이 의식에 침투하여 재경험되는 침투 증상, 관련된 자극에 대해서 회피하는 회피 반응,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고 씨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은 주로 충격적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에도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 그런 일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씨의 경우 자신이 겪은 사건을 곱씹으며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남편에게 그런 일을 당한 이유는 나에게도 성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건 아니면 관련된 사건에서도 지나치게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며 회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 파생되는 감정들은 회복 과정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고 회피, 사고 억제, 대처 방법들을 써서 악순환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의 주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피드백을 받고 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충격 사건 이후 기억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충격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 불쑥 떠오르게 됩니다. 이를 보아 충격적 사건은 기억 속에 제대로 정교화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뇌는 의미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억이 저장되며 시간, 공간적인 자극에 연합되어 인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 사건은 잘 정리되어 기억에 저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를 기반한 인출이 어렵고 충격적 사건이 해소되면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충격적 사건 이후에 있었던 자극이 자신에게 위협을 예언하는 것과 연합이 되어 아무런 위협이 없음에도 불안과 공포심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환자가 사건 뒤에 붉은 벽돌을 보았다면 붉은 벽돌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도 나름대로 위협과 증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처 전략 행동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악몽을 꿀까봐 잠자리에 늦게 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방법은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자리에 늦게 들면 주의력, 신경질적, 고립감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적응적 대처 행동을 하면 부정적 평가가 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안전한 행동을 하면 파국적인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일에 몰두하여 충격적인 사건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기억으로 저장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맥락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고 오히려 그 장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 씨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내담자의 성격, 정서, 그에 따른 적응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입니다. MMPI는 55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검자는 각 문항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의 두 가지 답변을 택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 씨의 MMPI 검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왼쪽 편에 있는 L, F, K는 타당도 척도입니다. 이 오른쪽 부분이 임상척도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적응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편집증 등을 나타내며 클라이언트의 임상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 고 씨의 그래프는 3-2 상승척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MPI는 T점수가 70점 이상 상승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에 3과 2가 70점을 넘었기 때문에 3-2로 해석할 수 있고 MMPI에서 3-2 척도 검사 결과를 가지는 환자는 우울증상과 활동 수준의 저하, 무력감 및 무감각 현상을 보이며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참여가 저하되어 있고 긴장되고 걱정이 많으며 어떤 일을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여기 급격히 올라간 척도 8은 이 부분이 상승한 경우에는 사고장애의 기능성과 더불어 상당한 주의집중 곤란을 나타내며 퇴행적 행동, 강박적 사고를 수반하는 정신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 씨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동반되는 주의력 곤란, 충격 경험과 관련된 침투적 사고나 대인지각의 왜곡 가능성이 이 척도에 반영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CT 검사입니다. 이 평가 도구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내면 감정, 욕구, 정서, 회피 반응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는 완성되어 있지 않은 문장을 피검자가 내용을 채워 넣는 형식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검사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 생각엔 아버지들이란 다음에 빈 공간에 내용을 작성하여 채우면 됩니다. 이 검사에서 고 씨는 나의 남편은 정신병자였다. 내 생각엔 남자들이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결혼 생활의 악몽이다 등으로 응답하여 고 씨가 남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추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HTP 검사입니다. 투사적 그림 검사로서 그림을 그리게 하여 내담자의 성격, 행동 양식 및 대인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P는 개별적 혹은 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피험자의 성격적 특징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피험자에게 종이를 한 장씩 주고 난 뒤 집, 나무, 사람을 차례대로 그리게 하고 그 그림을 그린 후에는 질문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집 그림은 내담자가 생각한 가정환경을 이야기하고 나무 그림은 무의식적 자기상과 자기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며 사람 그림은 의식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자기상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고 씨가 실제 그림을 보면 특징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이 지고 날카로운 모양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외양이 뾰족하다는 것은 강한 분노감과 적개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양옆에 나무를 그리는 것을 보아 성격적인 의존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성과 여성 그림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성적 자아 정체감의 문제,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상에 대한 심리적 회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샤입니다. 좌우 대칭의 불규칙한 잉크 무늬를 보고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말하게 하여 환자의 성격, 정신 상태를 판단하는 인격 진단 검사법입니다. 고 씨의 결과는 인지적 특성, 통제, 정서, 자기 지각 및 타인 지각의 순으로 해석합니다. 우선 인지적 특성에서 보면 5번, 6번, 7번 카드에 보이는 결과로는 날개도 찢기고 지친 나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끌고 가려다 발버둥치다, 날개가 다 찢어졌다, 곰이 떨어질 것처럼 불안정하다 등 내면의 투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상처받고 찢어진 자신에 대한 생각에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통제 및 스트레스 내성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양적 지표상에서는 현저한 직접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 씨에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현재 남편과 분리되어 보호받고 있는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평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자극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는 등 심한 충격으로 인해 자아 기능이 약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 씨에게 외상적 경험으로 인한 충격 이외에 만성화된 성격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정서적 지표에서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색깔이 밝지 못하다, 무서워서 인상이 그래 보인다, 아프고 지친 나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먹이를 끌고 발버둥 친다 등의 반응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연민, 자기 비판적 태도와 관련된 우울감과 불안감 및 무력감이 내재되어 보입니다. 이는 1년 동안 남편의 학대와 폭력을 당해오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표상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지각 및 타인 지각에서 3번 카드는 인간 대상을 지각하지 못하고 바깥쪽 붉은 부분으로 주의가 끌리면서 색채에 압도된 속옷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성상에 대한 자극이 제시되자 감정이 압도되면서 속옷이라는 성과 관련된 내용이 연상되었다는 것은 고 씨에게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적 자기에 대한 인상이 현재 선명히 강하게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7번 카드에서 아기 천사라는 다소 유아적인 내용의 반응은 성인 여성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즉 여성적 역할 수행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이성과 호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9번 카드에서 일반적으로는 아래쪽 가운데 부분을 남성의 성기로 지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드 전체에서 여성 성기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고 씨는 9번 카드에서 여성 성기를 지각 및 연상함으로써 고 씨가 남성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자기가 연상되고 그에 대한 거의 공포 수준의 강한 불안감과 회피 동기를 느끼고 있음을 극적으로 나타내줍니다. 다음은 어떤 중재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치료적 변화는 세 영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 침투적 재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격에 대한 기억을 정교화하고 이전 경험이나 향후 경험과의 맥락에 통합시켜야 합니다. 둘째, 충격적 사건과 관련 사건들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기억이 정교화되거나 부정적 평가가 수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기능적 행동 및 인지적 전략을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치료적 함의에서 평가 면접에서는 환자에게 사건을 회상해 보도록 하고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현재 강한 고통을 유발하는 기억은 어느 부분인지 탐색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 사건에 대한 기억에서 빠진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사건의 순서가 얼마나 뒤죽박죽인지, 비의도적인 재경험, 즉 침투적 사고가 지금 여기에서 선명히 떠오르는 정도는 어떠한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환자에게 비정상적 사건을 겪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고정적인 반응임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함께 검토해보고 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증상도 사실은 정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려주면 환자가 안도감을 얻고 왜곡된 평가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충격적 기억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처 전략은 가벼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는 유용했겠지만 지금은 반대로 증상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해줍니다. 치료 과정 중에서 충격적 사건을 피하지 않고 자세하게 생각하고 회상해 봄으로써 이를 완전하게 처리하고 증상을 유지시키는 요인을 점차 수정해 나갈 것임을 알려줍니다. 치료의 핵심 요소는 충격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실험과 교육은 포기해보도록 하는 행동실험과 사고 억제 실험이나 반추 실험을 해봄으로써 그 역설적 효과를 보여주고 약물치료, 건강문제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가지 왜곡된 부정적 평가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자기 삶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스스로 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충격적 사건 이후 그만두었던 활동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체험의 중요한 기능은 첫째, 충격적 기억이 의미적으로 정교화되고 맥락 정보 속에 통합될 수 있다. 둘째, 재체험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충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충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미치거나 통제력을 잃거나 죽을지 모른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 해석을 검증하는 실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환자에게 본인 마음의 눈으로 충격적 사건을 재체험하라고 지시합니다. 가능한 한 생생하게 그 사건에 대해 심상을 떠올려 보도록 한 후 동시에 말로 자신이 재체험하고 있는 바를 현재 시제로 기술하도록 합니다. 사건 전체에 대해 재체험을 실시하고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 영역을 좁혀 재체험을 반복합니다. 재체험 연습을 하고 난 후 적절한 인지재구성 기법을 사용하여 충격의 핵심적 순간과 관련된 생각과 신념을 파악하고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노출해서는 충격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그와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지 않고 이에 노출시키는 것은 충격적 사건이 지금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사건임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에 가보고 충격 장면과 지금의 장면이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지를 논의해보고 충격적 사건 동안 있었던 위험한 자극과 충격과 우연히 동시 발생한 무해한 자극을 변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